이 근처에 지하철역이 생기게 된다는 말이겠죠. 강북의 9호선이다. 목동에 7억짜리 아파트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겠어요? 10만 원이랑 10만 원짜리 나와 있는 거는 좀 금매라고 하시고요. 아직도 가격은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유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 중저가 아파트들에게는 멀게만 느껴지는 바로 목동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25평짜리가 7억대가 있다고 하네요. 오늘 가볼 아파트들 현재 시세와 미래 가치 이런 것들 한번 또 알아보러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단지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목동 2차 성원 아파트입니다. 2000년 준공으로 23년 차 된 아파트입니다. 최고 17층 총 4개 동 423가구입니다. 이 아파트 곧 초역세권으로 탈바꿈할 아파트인데요. 바로 강북의 9호선으로 불리는 강북 횡단선이 바로 앞에 지나갈 예정입니다. 여기 등촌 이동 주민센터역이라고 보이죠? 목동 2차 성원 아파트 코앞입니다. 다만 지난해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뒤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태라는 점, 이걸 통과해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현재는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이용해 9호선 등촌역, 5호선 목동역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등촌역까지는 1.1km, 마을버스로 단 7분입니다. 목동역까지는 1.8km, 마을버스로 15분, 도보 27분입니다. 걸어서는 못 가겠네요. 여의도까지는 21분으로 아주 가깝습니다. 광화문까지는 46분, 강남역까지도 46분으로 비슷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평형은 84제곱미터 25평입니다. 전용 면적은 59제곱미터 18평입니다. 방 3개, 욕실 1개, 주방, 발코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 1개는 터서 거실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는 어떨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목동역에 나와 있습니다. 목동역에서 이렇게 바로 내려다 보면요, 사거리가 있는데 지금 사방에서 차들이 쏟아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굉장히 이동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같은 것도 건너편에 보면은 버거킹이나 서브웨이, 그리고 다이소 이런 것들 보이고 상점이 엄청 많죠. 그리고 이쪽에는 스타벅스랑 올리브영 이런 것들도 부족하지 않게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할 건데 이 아파트로 가는 길이 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6대 정도 되는 걸로 봤는데 걸어서 이동을 하려면 조금 거리가 있지만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없을 정도로 교통시설이 잘 돼 있다는 거. 한 5정류장을 이동을 해야 합니다. 목동 성원아파트라는 이름의 정류장에 내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볼 것이 하나 있죠. 바로 이 건물입니다. 등촌 이동 주민센터인데요. 제가 주민센터를 뜬금없이 왜 왔냐, 강북 횡단선의 그 확정된 역 중에서 등촌 이동 주민센터역이라는 곳이에요. 그 말인즉슨 이 근처에 지하철역이 생기게 된다는 말이겠죠. 위치를 가늠해 보시라고 한번 찍어봤고요. 이 주변의 광경들은 거의 아파트가 많죠. 주거지역입니다. 저기가 정류장인데 여기서 내려서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면은 여기 바로 보이는 아파트가 성원 상대빌 아파트입니다. 오늘 가볼 곳이고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온 시간은 거의 한 10분 정도인 것 같아요. 버스가 많아가지고 이동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정문에는 이렇게 경비 초소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지하주차장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파트 단지가 좀 특이한 게 앞에 왼쪽에는 102동, 여기가 오른쪽이 101동, 그리고 정문 지나서 이쪽에 103동, 그리고 이 옆에 104동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날씨가 좀 풀리는 것 같더니 또다시 추워졌어요. 지금 임장하는데 다시 겨울이 온 것 같은 그런 추위가 느껴집니다.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지금 머리도 좀 엉망이 됐네요. 이렇게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뒷문을 이용을 해서 왔더니 이렇게 놀이터부터 보이네요. 아파트 전경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옆에 복도식처럼 돼 있고 밑에 지금 파란색으로 좀 1층에 상가들이 있는데 이거는 네, 아파트 상가이고요. 약간 주상복합처럼 돼 있는 게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계단식으로 돼 있는 101동 입구. 나무들이 관리가 되게 잘 돼 있어서 푸릇푸릇하게 예쁘네요. 경비장치도 해두셨습니다. 102동 입구이자 상가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상점들이 보이고요. 뒤쪽이라 가지고 좀 모양은 예쁘진 않습니다. 지금 이쪽으로도 입구가 하나 있고요. 차단기가 설치가 돼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쓰레기 버리는 곳, 바로 옆에는 지하주차장 또 하나 있네요. 이쪽에는 이제 2개 동이 있는데 놀이터가 2개가 있어요. 바로 옆에는 정자 있고, 이쪽은 경로당이에요. 길을 건너가지고 103동과 104동이 있는 쪽으로 건너왔는데요. 여기 무궁화 어린이 공원이라고 조그만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옆에는 양천구립 경로당 어르신 사랑방이랍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아파트 2개가 있죠. 왼쪽이 103동, 오른쪽이 104동입니다. 이렇게 인도이고요. 그리고 옆에 살짝 입구가 있어서 봤더니 이렇게 아파트로 바로 들어가는 문이 나옵니다. 되게 구조가 좀 특이한데 좀 어수선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긴 하네요. 여기는 층수도 이렇게 낮아요. 그리고 이쪽 104동, 여기도 독립된 단지처럼 이렇게 있는데 좀 재밌네요, 구조가. 바로 옆에는 지하주차장 또 하나 있고, 이 정도로 둘러보면 이 단지는 다 봤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여러분 오늘도 잘 보셨나요? 일단 이 아파트 장점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진짜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동에 7억짜리 아파트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겠어요? 두 번째로는 아파트 단지 내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좀 아무래도 학원가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 연령대에 있는 학부모들이 이 아파트를 많이 찾으시는구나를 간접적으로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단점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단지가 좀 퍼져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101동, 102동은 왼쪽에, 그리고 103동, 104동은 이 길 건너서 또 오른쪽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어수선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실거주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103동 같은 경우에는 길 옆에 동이라 가지고 조금 아이들이 다니기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축 아파트 제가 되게 굉장히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도 좀 도색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또 매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매매가는 25평짜리 7억, 지금 1000에서 8억까지 나와 있습니다. 편차가 좀 있는 편입니다. 가장 최근 실거래는 작년 7월 7억 3천만 원이 최고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에 제가 또 오늘 또 여쭤보니까 이게 7억 1천만 원이랑 7억 2천만 원짜리 나와 있는 거는 좀 금매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제외하면 최고가보다는 좀 높은 가격에 호가가 형성이 돼 있긴 합니다. 가격을 알아보면서 여기 아파트가 주변보다 좀 저렴한 이유를 여쭤봤는데 역시나 교통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철이 주변에 없어가지고 좀 아무래도 교통 소외 지역으로 평가를 받다 보니까 다른 데 비해서 오르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하지만 이제 강북횡단선 호재로 조금씩 가격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는 하네요. 이 강북횡단선이라는 게요, 여러분, 서울시에서 이 어떤 이름을 붙였냐면 강북의 9호선이다, 이런 이름을 붙였거든요. 2028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가격은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현재 공인중개업소에서는
말씀을 하셨고요. 시장 분위기도 약간 이제 좀 소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찾는 분들은 좀 제 생각에는 좀 많지는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생각을 해볼 때 고민이 한 가지가 든다고 하면 이제 아직 착공을 강북 횡단선이 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2028년까지 완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거의 이제 뭐 재개발 빌라 투자하듯이 방망이 깎는 노인의 심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막 이런 고민이 사실 제가 투자를 한다면 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세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전세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까지 편차가 좀 있는 편입니다. 가장 최근 실거래는 지난 1월에 4억 5천만 원, 최고가는 작년 8월에 5억 4천만 원입니다. 이게 늘 말하지만은 요즘 전세가 좀 잘 안 나간다고 해요. 이 동네도 마찬가지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받아도 한 4억 5천 정도 받으면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매물 가격을 살펴보면 지금 5억 7천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여쭤보니까 실제로 거래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갭 투자를 생각을 만약에 하실 경우에는 한 3억 5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금매 7억 1천만 원에 나와 있는 매물의 경우에는 지금 세입자가 3년 정도 거주했고 3억 8천만 원 정도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한 갭이 3억 5천 정도 딱 되죠. 이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조금 싸가지고 매매가도 좀 낮게 내놓으신 거라고 하네요. 8억이 넘어갈 경우에는 전세가 같이 올라가고 마찬가지로 이제 갭은 3억 5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또 하나 참고할 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이 아파트 108제곱이 8억 9천에서 9억 정도로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억 이하 아파트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 지역에 이 아파트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최근 실거래는 지난해 5월에 7억 7천만 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좀 돌아봤는데 대선이 끝났는데도 적어도 이 동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용한 분위기네요. 아마 다른 데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전세 시장도 여전히 뭐 그렇게 활기를 띠진 않은 것 같고 아무래도 임대차법 2주년 정도 되는 7월 정도는 돼야지 전세가가 좀 올라붙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때까지 저는 이제 꾸준히 임장을 다니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임장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